아침에 오셔가지고 10시부터 푸셨는데 다음 주는 8시 50분까지 오시면 학원에서 교육학 문제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푸시면 돼요.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본인 거 있으시면 푸시면 되는데 일단 원래 8시 50분부터는 좀 빠르지. 그래서 풀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긴 해. 그래도 일단 교육학부터 먼저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뭐 시간 일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런 건 다 모두 말로 하면 힘드니까 제가 컬러풀한 자료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만 하시면 돼요. 문제지, 해설지, OMR이 매주 나가지, 배송되지. 배송은 언제 되느냐라고 임강생이 물으시는데 화수, 목, 금, 토 이렇게 계속 토는 택배가 안 하니까 계속 배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주소 변동이 있으면 그 지스쿨 들어가셔가지고 마이 페이지에서 주소록 수정을 하시고 그 해당 배송문의 게시판에 자기 바뀐 주소록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의 진행 순서 보시면 다음 주부터서는 아침에 8시 50분에 교육학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본인 거 있으신 거 갖고 와서 푸셔도 된다. 다만 교육학을 풀고 전공 AB를 풀 때의 내 컨디션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자, 우리가 전체 9번을 볼 건데 이 마지막 8주, 9주는 제가 본 시험과 똑같이 할 거라서 이 시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0시 40분에 A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대로 한번 마지막은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첨삭입니다. 3주 차에 제가 올려드리면 요 기간 안에 올리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제가 10월 21일 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직강에 오셨으니까 저한테 점검이라는 걸 봤는데 자 복도에 제가 여기 점검 일정표를 칸을 만들어서 한 사람당 20분씩 이 칸칸이 적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전체 다 점검 받지 못하는데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해당 칸에다가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이 준비사항 잘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채점해가지고 계획표 세운 거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지. 자, 이게 복도에 붙여져 있어요.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그 파이널 특강이라는 걸 하는데 그건 우리가 9번의 시험을 다 보고 마지막 주차에 12, 13, 14에 제가 3일 동안 국계문법 문화 뭐 이렇게 나가기 위하여 이 1년 동안 저희가 연간 패키지라도 한 권씩 내가 상반기라도 한 권씩 하반기라도 한 권씩 문제풀이만이라도 한 권씩. 자, 근데 모의고사 반만이라도 한 권씩. 내가 많이 줬지. 부당하다고 하는데 뭐 일단 저게 있으셔야 파이널 특강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제공되는 무료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거 수령하시면 돼요. 내가 문풀 들었다. 근데 뭐고 다시 수강했다. 또 달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체크링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인 1부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렇게 20금 12, 13, 14에 3일 동안 한 영역씩 친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 이름하여 이 성극기라고 하는 문제지 분석에 대한 이 연습 자료들을 오늘 제가 자꾸 설명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칼라로 준 이유는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 선을 긋고 힌트를 체크하여 이렇게 키워드를 쓰라라고 하는 견본을 줬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뭐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 라고 하는 걸 제가 줄글로 한번 써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문제지에 있는 모의고사 해설지 있지? 문제지 해설지에서 어려웠던 것, 풀지 못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덱스를 붙여서 배열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채점이라고 할 때 1번에 별표 체크하시면 표지는 파란색, 키워드는 분홍색 계통, 지문과 설명은 노란색 계통으로 채점을 해서 들고 오셔야 자, 점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다시 해볼까? 오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겹지? 지겹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무슨 말이야? 라고 한다니까? 잘. 표지는 파란색으로 매기고 키워드는 분홍색으로 매기고 지문은 노란색으로 매기라고 하는 이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오라는 소리지. 그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서는 제일 진한 형광펜이 등장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이 분홍색보다 좀 더 진하죠. 그지? 이 둘은 차이가 있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키워드인 거야. 근데 이걸로 모두 다 빨간색을 체크하시면 어떻게 되지? 피바다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넣고 빼고 하시면서 숙지가 안 된 것들, 마지막까지 가져갈 것들, 한 판에 옮길 것들만 해설지에서 이걸로 체크하신다는 거고 제가 이 부분은 Q를 박으시라 라고 하면 이 Q펜인데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일단 Q를 박으십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구비되어 있으셔야 제 수업을 좀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뭐 이것도 영상 자료로 제가 다 만들어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성급기라고 하는 건 여기다 별표 체크하실까? 여기 1번 여기 체크하시면 발문과 지문 속에 제가 무조건 힌트를 심어놨다. 그리고 조건은 3이 일체되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별표 체크. 번호 먹으세요. 발문과 지문과 조건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학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이 시험을 치는 노하우가 부족한 수험생은 모두 다 내 탓이요. 내가 암기를 안 해서 못 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지에도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제가 체크해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 필기를 하시면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쟤는 좀 잘 보는 것 같아 시험을. 근데 걔는 항상 뭔가 빨라. 그리고 걔는 한 번 설명해 주면 걸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그리고 엄청 상황 판단이 빠른 것 같아. 뭐 그건 그 문제 속의 힌트를 잘 뽑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제가 처음에는 7월 달에는 한 장 더 있는 이 계획표를 줬는데 2달이 날아가고 지옥의 문제 풀판이 끝나고 이제 요렇게 마지막 주차에 있는 모의고사 반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라고 제가 마지막 주차부터 계속 말했다 그지? 세우셨어요? 자, 본인 세운 거 꺼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세운 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드디어 말로만 하다가 이 MZ 세대들이 이 수험생들을 진입해 오면서 이제 곧 우리 아들이 이제 수험생으로 진입한다는 소리 아이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첫 강의할 때 한 10몇 년 전 너무 나이 많아 보인다. 그때보다 정말 수험생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차려가지고 원래 입에 넣어주는 사람인데 자, 너 지금부터 5번 씹어. 씹었어? 넘겨. 자, 넘겼지? 빨리 흔들어. 이렇게 해야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야. 그렇다면 계획표도 내가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해서 이건 본인들이 가지시는 계획표예요. 그죠? 자, 이거 에이스 크게도 드렸어요. 세워오셨어요? 물론 잘하는 수험생도 있지. 근데 계획이라는 건 세워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잘 한 장 넘기시면 제가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되셨어요? 그럼 이거대로 따라 해보시면 너무 힘들 거야. 이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이게 다 공식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공식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해독하기가 힘들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해독하냐면 자, 제가 계획이라는 건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은 행강펜 3개만 들고 계시면 돼요. 행강펜 3개를 들고 제가 세운 이 계획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해볼까? 계획표란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가를 먼저 보는 거야. 됐지? 누구나 다 똑같아. 시간은 11월 22일이라고. 오늘 언제? 오늘 9월 12일이란 말이지. 그죠? 그리고 난 다음 내가 무엇을 할 거냐를 리스트업을 시키시는 건데 대원칙은 변함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랑 1년 동안 쭉 함께 갔다면 새로운 걸 꺼내지 말고 했던 걸 또 보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부터 회독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갔다고 보시면 돼. 그럼 지금부터 봤던 교재들에 대한 회독을 돌릴 거라고 보시면 돼. 여기 보시면 제1원칙의 한판, 기출, 구조도는 개론서로 대치될 수도 있고 7, 8을 해설지가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그냥 본인이 봤던 그 개론서나 자료가 있겠지. 이 1번이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기다 색칠하십시오. 색칠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지금부터 이제는 여기 한 판에 있는 내용이 키워드화 시켜서 맥락을 이해하고 즉 어떤 문제 속에 물어볼 수 있는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반복을 통한 암기. 무슨 소리냐면 오늘부터 내가 연습장 한 페이지에다가 모든 키워드를 써서 다 암기하겠다. 말짝 도루묵이야. 그 어떤 문제에서 묻는지 상황 적용력이 되셔야 그 문제를 또 그 키워드를 쓸 수 있어. 그래서 해설지를 반복해서 돌리면서 내가 그 키워드를 선별해내서 선별해낸 키워드는 이 빨간색 펜으로 다시 올린 상태에서 이걸 한 판에 옮기라고 했단 말이지. 그 상황을 계속 돌리시면서 반복을 통한 암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 여기 보시면 기출 원본 분석을 일단 출제 요소 점검이라고 했지만 기출 원본 분석은 꾸준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상반기 다 했는데요? 다시 해야지. 그래서 자, 선긋기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리스트업을 세웠다 그지? 그러면 이걸 어느 기간 동안 할 것인가를 체크를 하는데 항상 그 어느 기간 동안 할 것은 전체 주 단위로 끊고 난 다음 다시 나는 일주일을 잘 사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대충 할 거다라는 걸 잡아 놓으셔야 돼. 그럼 첫 번째 이 기출 원본 분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로 체크하시면 자 여기다 체크하실까? 이 시간에 끝내셔야 한다 이 소리지. 근데 주도적 계획성이 부족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하니까 잡히는 대로 하니까 항상 어디가 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시간에 할 거다라고 잡아드렸다라고 보시면 돼. 일단 다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잘 여기 보시면 다 보세요. 여기 보실까요? 최종 파이널 특강 총정리라고 하는 건 제가 12, 13, 14에 할 테니까 선으로 연결하십시오.
자, 이때 12, 13, 14, 15 여러분은 15, 16 이틀 정도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선연긴 하셨나?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할 건지 쳐준다고 보시면 돼. 잘. 시험 직전까지 이제 문학 키워드에 대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을 위하여 제가 상반기부터 스터디를 짜주고 구조도 특강을 200강을 몰아주고 구조들 반드시 한 바퀴 돌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스터디 찍었던 강의 다 밀어주고 한 바퀴 봐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7, 8월달에 한 바퀴 돌린 스터디도 있지? 근데 지금부터 문학 키워드를 언제 하냐면 잘 내리시면 눌러보실까? 내가 이게 화, 수, 목 4일 여기다 이 문학 키워드 돌리는 시간을 배치시켜놨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 선생님, 전 아침이 좋은데요. 아침에 해. 뭐 알아서 해. 다만 나는 이 시간을 쭉 위치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문학 지문 읽기 연습이라고 하는 건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은 다 푸셨을 거 아니야. 수능 완성이 나왔더라고. 그 수능 완성을 맞추려고 보기보다는 읽기감, 빨리 읽는 연습, 오늘 그 유시 소연 선호 그 인물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셨나? 아, 무슨 유시 서시고 뭐 이렇게 많아. 무슨 일이야 걔네들이 지금. 거기서 음모자가 누구야. 그치? 그런 거 이해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 빠른 속도로 한 지문씩만 읽는 거야. 되셨어요? 자, 이건 언제 자는지 모르겠으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든 밤에 자기 전에 하든 한 지문씩만 풀어. 언제? 직강은 월화수목이고 인강은 화수목금이야. 이해되셨어? 선생님 왜 인강생 중시로만 계획표를 짜주십니까? 전 직강생 중시 뭐라 그럼 인강과 직강을 제가 어쨌든 목차를 달리 했어. 직강생은 금요일 날 푸고 인강생은 토요일 날 푼다는 생각으로 내가 위치시켰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됐지? 일로 와보세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한판 기출 구조도 7, 8을 해설지를 지금부터 돌릴 거야. 그지? 돌릴 건데 첫 번째는 국교가 분홍색이지만 상관없이 분홍색을 하나 잡아보시는 거지. 이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채찍을 하려고. 자, 분홍색을 잡으셔서 나에게 공간이 한정돼 있고 내가 이거 20분 만에 짠 거란 말이지. 이걸 내가 2시간 동안 짠 게 아니야. 계획은 2시간 동안 짜는 게 아니야. 계획은 빨리 세우고 공부를 하는 거야. 어? 계획 세우고 오늘 공부 끝나면 어떡해? 그지? 그래서 잘 여기 보시면 시스템은 이래요. 어차피 제가 저번 주에 어땠지? 7, 8, 9, 10일에 마지막 8주차 복습하라 그랬다. 그지? 그럼 그때부터 세는 거야. 1, 2, 3, 4, 5, 6. 그래서 분홍색으로 이 6주를 행강펜으로 색칠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 6주를 행강펜으로 색칠하세요. 아, 선생님, 저 저번 주 놀았는데요? 오늘 12일인데 전 그러면 5주밖에 안 났는데요? 그리 하도록 해.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살아. 어쨌든 6주 시스템이야. 동그라미 1번. 이건 6주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거지. 6주 안에 돌리셔야 돼. 자, 이 분홍색 펜으로 국교지 여기까지 색칠하세요. 저번 주부터 봤으면 되겠는데? 어쨌든 독서 2휴지, 그 다음 장문 2번, 그 다음 화법 2번 이렇게 다시 돌리신다라는 거지. 되셨지? 이 6주 안에 뭘 하셔야 되냐면 현대문법을 다시 6주로 똑같이 돌립니다. 라는 거지. 되셨어요? 여기 좀 고난일 수도 있는데 중세랑 현대를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6주를 돌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 다시 가시면 6주 안에 고전 문학을 6주 만에 돌리는데 다시 현대문학과 6주로 동시에 가시는데 선생님 저 두 개를 동시에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 소리는 고전이면 운문과 산문을 동시에 하든 현대이면 운문과 산문을 동시에 하든 이렇게 하시라는 소리지. 뭔 소리냐면 계속 몇 주 동안 고전 산문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돼. 선생님 전 현대와 중세를 동시에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 본인은 현대를 3주, 중세를 3주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 빨간색은 이 안에 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지? 자, 파란색 꺼내십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제 두 번째 해독으로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은 다시 19일부터서 다시 11월 8일까지를 색칠을 하시면 다시 여기 1, 2, 3 해서의 3주 시스템으로 한 바퀴 다시 돌립니다. 라는 거죠. 내가 최종 파이널 특강을 하기 전까지 두 바퀴를 돌리라는 소리지. 되셨어? 이렇게 3주가 주어진 상황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국교가 이제는 합법 1주 보는 거지. 상문 1주 보는 거고 독서 1주 보는 것으로 반타작 시간은 반으로 줄면서 한 바퀴 돌리고 현대문법 3주 줍니다. 자, 중세 3주 줍니다. 혹시 내가 이해독 적어서 이 3주 만에 2번 읽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이회독 차라는 소리야. 어? 그리고 난 다음 다시 고전, 다시 현대도 역시 3주 만에 한 바퀴씩 돌리는 게 언제까지? 내가 최종 파이널 특강을 하기 전까지 간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러면 다 못할 거니까 언제? 11일까지 시간은 더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노란 색깔 꺼내신다라고 하는 거지. 노란 색깔을 꺼내시면 내가 12, 13, 14 요 주간에 최종 파이널 특강을 해요. 내가 하루 만에 국교화를 끝낸다고, 하루 만에 문학을 끝낸다, 하루 만에 국문법을 끝낸다니까? 이거 나의 자부심이다. 내가 나니까 하루 다 끝냈었다고 난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 나랑 같이 한 바퀴를 돌리는 거야. 3일 동안 전공 영역 하루에 하나씩 치는 게 얼마나 큰데 그것을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못 알아듣으면 큰일 난 거다. 진짜 큰일 난 거라니까? 그래서 이때 나랑 한 바퀴 돌리는 거다. 그치? 그러고 난 다음 이걸 다시 복습을 하는 거지. 언제? 16, 17까지. 그 다음 시험 직전까지 다시 한 바퀴 쭉 돌려야지. 이건 내가 말 안 해도 돌릴 거 아니야. 알아서. 그러니까 그 주간이 다시 이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해드리는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되셨어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 노란색은 동그라미 3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2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지. 2주지만 3회독과 4회독 차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9, 10, 11월을 제가 6주, 3주, 2주를 단위로 해서 전체 4번 돌리는 일정을 짰다라고 보시는 거야. 자, 그렇게 짜고 난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살아가는 건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해볼까? 자, 월화수목금토를 지금도 살아본다는 거지. 나 얼마나 교육학 정말 내가 진짜 큰 맘 먹고 5억까지 줬다. 밥 먹고 몇 시에 앉았지? 뭐 교육학 선생님이 2시까지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밥 먹고 3시, 4시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월화수목금토일을 살아갈 때 있어서는 몇 시에 시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전 야행성 인간인데요. 알아서 하시는데 시험은 아침 9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언제? 10시, 11시에는 공부를 시작하게끔 하라라는 거지.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아니지. 아침 먹기 전이라니. 아침 일어나서 아침을 먹겠지. 점심 먹기 전에 어쨌든 이 오전, 오후, 저녁을 타이머로 끊어서 이 4시간씩을 확보하면 12시간이 나온다고. 선생님 그러다 죽는데요? 아 괜찮다니까? 아 뭐 괜찮다니까? 그 내가 진짜 욕심을 부려서 8시, 9시라고 해놨다. 8시에 시작할 수도 있고 9시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시험은 점심 안 먹고 2시 20분까지 보는 거지. 그지? 배가 고픈데도 일단 1시에 밥을 먹는 걸로 하면 오전에 4시간을 하는 게 엄청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자 짜투리 시간은 그냥 1시간 줬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난 다음 뭐 다시 저녁 먹기 전까지 4시간 확보이고 다시 저녁 1시간 드시고 뭐다? 다시 11시까지 잡으시면 어찌되었든 뭐다? 4시간씩을 확보를 하면 12시간이지만 중간중간 멘탈이 나갈 거고 뭐 좀 수다도 떨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뭐 다른 거 할 거니까 10시간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2시간에서 10시간의 순공시간을 이제부터 확보한다는 거지. 이거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하십니다. 이제. 하신다고. 내가 말 안 해도.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가셨지?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에서 반드시 빼야 되는 건 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학을 뺐다고 보시면 돼. 이제는 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지? 아 근데 이거 뭐라서 해야 잘 되지? 그지? 교육학 갔다 이제 스터디를 막 하는데 초수생은 하고요. 재수생 이상들은 교육학 스터디는 그만 좀 해라.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그러나 교육학을 이틀 내내 하지는 말라는 소리지 뭐. 이거 원리를 관통하면 갖다 비벼 쓰는 거라던데. 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 시간에 교육학이 있기 때문에 문학을 유치시켰다고 보시면 거지. 그지? 그런데 잘 보면 그럼 오늘 기준을 설명할게. 오늘이 그러면 금요일, 직강은 금요일이고 긴강은 토요일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오늘은 시점 모의고사를 풀고 있고 오늘 이쯤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 오늘 집에서 복습하시고 스터디도 하시는 건데 저녁 시간 비워드렸다. 뭐 하실 건데? 음주 과목? 뭐 할 건데? 알아서 하라고. 내가 여기 채워놓고 싶었는데 안 채워졌다. 해설지 복습 채워놓고 싶었는데 안 채워놓았다. 알아서 하시라고. 일찍 주무시지? 내일 아침까지 얼마나 인간적이고 휴식. 이것도 버리고 싶었는데 지금 휴식. 아, 나 아주 인간적으로 짰다. 자, 휴식이 몇 시까지 이어질까? 잠자는 수수계 공주들 잠 좀 자고. 에? 몇 시? 11시 일어나야지. 허리 아프잖아. 일어나야지. 씻고 밥 먹고 1, 2시에 독서실 가야지. 그래서 바로 문학 공부에 몰입한다. 해설지 복습, 문학, 해설지 복습. 밀린 거, 이것도 밀린 거 좀 해. 자, 그 다음 날이 되었다. 아침? 국교 아침에 복습을 하셔야 돼. 일요일 날.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야 돼? 모르겠어. 그럼 교회라고 쓰셔. 알아, 쓰셔. 그런데 이걸 주구장창 치시면 안 돼. 문법 복습도 하셔야 돼. 자, 이때 훑으셔야 돼. 이번 주 목요일 날 봤던 것, 금요일 날 봤던 것에 대한 복습, 즉 해설지는 토일에 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난 다음 이 순서는 바뀌어도 되지만 기출 원본 분석 하셔야 돼.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그럼 객관식 해. 논술형 해. 그리고 난 다음 역으로 가. 뭔 소리냐면 2025년도가 맨 끝에 가도록 역방향으로 치라는 소리지. 다 했으면 2014부터 다시 보라고. 할 거 많을걸? 이걸 했다 이거지. 이때 끝내셔야 돼. 그리고 난 다음 교육학 스터디 준비를 하든 뭘 하든 교육학을 갔겠지. 그리고 교육학을 하고 돌아왔겠지. 그러면 이때 못했던 문학 공부를 다시 어찌 한다라고? 이때 한다는 소리지. 그런다 이 7, 8을 해설지 복습이라는 소리는 이 안에 7, 8을 해설지 복습이라는 소리는 이 안에 뭐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있는 거다. 한판, 기출, 구조도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 한판, 기출, 구조도 7, 8을 해설지 기준으로 다 펼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지. 단, 나에게, 자, 아침부터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이 6주 동안 7, 8을 한 바퀴 돌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독에서 밀린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자, 7, 8을 해설지 기준은 넘기십니다. 이 목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지? 이 목차를 내가 뒤에 만들어놨고, 선생님 저 7, 8을 해설지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7, 8을 해설지가 없어도 전공국어는 이 목차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적어도 내가 지금 현대문학을 다시 고전 문학을 6주 만에 치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 그지? 생각하는 거지. 난 너무 번잡스러우면 안 되니까 얘를 3주 만에 가고 얘를 3주 만에 갈 거야 라고 치는 거지. 동시타로 안 갈 사람들은. 그러나 고전 운문 산문은 동시에 가야 한다는 소리지. 됐어? 현대 운문 산문은 동시에 가야 된다는 소리지. 다 됐지? 나에게 그럼 주어진 시간은 3주 만에 고전 운문 산문을 3주 안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 월, 화, 교육학 끝나고 바로 책상에 앉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간다 이 소리지. 그러면 3주 만에 고전 운문을 한 번에 친다라는 소리는 나 같으면 첫 번째 주는 고려 시대까지 치겠다. 2주 남지? 2주 만에 조선 정기와 조선 후기를 치는데 조선 정기 어디? 조선 후기라고 할 때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의? 그래서 여기를 3주 만에 친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다시 쪼개보시는 거다. 여기 1주, 여기나 가정, 소설까지 두 번째 주, 나머지 세 번째 주 가야지. 이런 식으로 치라는 소리지. 쪼개라는 소리지. 현대문학을 어디서 칠 건데? 만일 현대문학을 3주 만에 칠 거다라고 얘기하면 30년대까지 1주에 가야지. 뭐 이런 거 쳐야지.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60년대까지 2주에 쳐야지. 마지막 90년대까지를 3주에 쳐야지.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 이렇게 가라고. 이 전체가 6주라고 하면 마음이 좀 괜찮다고. 그럼 여기를 이게 전체 6주 단위로 들어가니까 운문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고전과 현대를 한 번에 간다고. 자, 뭐 일단 이게 주어진 시간에 6주인데 다시 가셨을 때 언제 한다고? 이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사람이 오늘이 월요일 오후인데 내가 이때 7, 8을 해설지 문학을 한 바퀴 복습하지 않으면 이게 재수 밀린다는 생각을 해서 이날은 무조건 이를 펜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리고 난 다음 목요일이 되었다. 고심했는데 일단 국교를 먼저 여기서 한번 훑어놨지? 다시 목요일 아침이 되었다. 자, 국교를 하면 책상 위에 뭐가 펼쳐져 있다? 한판 이길출 구조도 7, 8을 해설지가 펼쳐져 있다 라고 보는 거지. 되셨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아침부터 원래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가시는 거지. 그러나 저녁에 문학 구조도를 봐야 한다는 시간을 잡으셔야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리고 새로 나온 결혼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저녁은 결혼서를 좀 읽어라 라고 하는 시간까지 빼놨다. 만일에 이때 다 못 보면 결혼서 읽는 시간은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이걸 빠른 속도로 보지 못하면 구조도 못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약간의 타이트함을 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국교를 하시는 겁니다. 하는 거지. 뭐 하는지 해볼까? 그리고 수요일이겠네. 직강생 구조는. 수요일 날 국교를 한다라고 하면 자, 이날이겠네. 가서 다음 주 17일이겠네. 그지? 17일 날이 수요일이겠네. 그럼 그때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독서를 해야 되는 날이네 라고 보는 거지. 그럼 독서를 2주 줬으니까 내가 적어도 어디까지? 독서를 어디까지 봐야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 이때 한 번 더밖에 못 보는데 어디까지 봐야 된다? 본질 원리 실제까지는 봐야 해야 되겠네 라는 아침에 시작할 때 대략적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그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한다고? 독서 교수 학습 방법 평가를 보고 독서가 끝난다고 보시는 거지. 그치? 그 계획은 뭐 보고 짜신다? 다시 이거 보고 짜신다 라고 하는 거지. 이 목차를 보고 짜신다. 화법, 작문, 독서 이 계획으로 짜서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게 2주다 라고 하면 1주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 일정대로 가서 짜시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목요일 아침 자, 문법이 되었다 라고 보시게 되시면 이 문법 보는 시간 안에 뭐 한다?
한판 이 기출 구조도가 다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지. 세8을 해설지 기준으로 때리면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지막 시간에는 문법 개론서 다시 총론원이 다시 나왔던데. 왜 지금 내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시 나왔던데. 마지막 내가 이걸 읽으면서 쭉 정리하라고 그랬지? 그지? 이게 다시 나왔던데. 이걸 읽으시면 이 목차를 보고 모르는 단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간다라고 보시는 거지. 이게 더 집중력이 이 암기력이 살아있으니까 이걸 시험 전날에 보시면 바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둘은 순서는 바꾸셔도 되지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 한 번에 할 때 기출, 한판, 구조, 해설지가 다 한 큐로 간다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하루 국교 날에 싹 펼쳐놓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몇 시부터 일어나서 할 건지를 이제 저 시간 안에 점심 밥 먹는 기준으로 쪼개서 이제 짜라라고 보시면 돼. 아, 표정이 왜 이렇게 썩은 거야? 내가 이걸 지금 짰다니까?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공 시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지? 규칙적으로 살면 돼. 선생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선생님 시키는 거 다 하게 되면. 물론 그렇지만 12시간 했는데 뭘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노? 약간 아침형 인간이 아니지만 약간 일찍 일어나서 적어도 9시에는 국가 공무원도 시작하는데 해야지.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산다니까. 지금부터 잠자는 시간도 확보해야 된다니까. 사당 오라 큰일 난다. 4시간 자면 안 된다는 거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왜 공부가 안 될까? 잘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너무 많이 하지 않아? 잡념과 걱정과 망상을 하는 거지. 지금부터. 밑에 또 써보면 불평 불만을 하는 거지. 왜? 할 수는 있는데 이 한다고 별로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데. 그럼 나 항상 이 말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현상을 바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험 치고 나올 때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시면 그 시험은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 내가 펜 놓을 때 이보다 더 할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드시면 그냥 그 해가 끝나는 거라고. 나 이보다 더 못한다니까? 물론 그때는 누구나 다 힘들어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600명 떼면 괜찮지 않나? 한 5,000명에서 6,000명의 시험을 볼 거라고. 근데 570명이면 10%지. 현재 10% 안에 들어가면 되지. 예? 근데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위에서로 내려다보는 나의 관점에서는 요 지금이 빡빡하게 앉아있는데 이 몇 명 살아남을 것 같아? 이렇게 끝까지 견디셔 그냥. 몰라 못 알아 내년을 위해서라도 견디셔. 지금 못 견디시면 내년의 기약도 없다고 보시면 돼. 좀 강하게 얘기하지. 응? 자, 어쨌든 제가 이 비인간적인 계획표도 군대 위주로 좀 짜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표를 보고 참고하여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주도권을 이렇게 빼가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뭘 펴시느냐라고 하면, 자, 문제지를 열어보시겠습니까? 하는 거지. 문제지를 열어보신다. 를 열어보신다는 거지. 지금부터 내가 뭐 했냐면, OT, 각종 설명, 그 다음 학습 계획표 설명을 했다. 로 오늘 가서 1시간 동안 고민과 생각을 해본다. 라고 보시면 돼. 7, 8을 해설지 4번 다시 본다. 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오늘 문제지를 한번 열어보십니다. 문제지에 제가 체크해 드릴 겁니다. 뭐 체크할 거냐면 자꾸 7, 8을 얘기를 해서 그렇지 미안하지만 제 강의는 1년 동안 이 루틴을 이렇게 제가 짜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나만의 방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나만의 방식을 고집한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으시면 뭔 소린가 싶어요. 나만의 방식이란 이름하여 문제지에 이제부터 선긋기를 크게 하시게 됩니다. 선긋기란 출제진이 숨겨놓았던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앞에다가 사이펜으로 쓰십니다. 오늘 그 해설 강의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시험은 푸는 기술이 뛰어나면 즉 이 문제가 요렇게 해서 요쯤에 키워드 있지. 요런 거 잘 생각하시면 고득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고득점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면 선긋기 힌트 찾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문제의 발문에서 이게 어디서 나온 문제지 하는 위계를 잡고 다시 문제의 지문에 있는 내용이 문제에서 말했던 그 조건과 서로 연결되면서 옆에 점수대로 가는 이 키워드가 삼위일체로 서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름하여 선긋기란 이름으로 찾아서 연결하고 이건 점수로 쓰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선을 잘 그으시면 돼. 국교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돼. 궁극적으로 지문에 들어가 있는 얘를 힌트처럼 잘 잡아내는 눈이 있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쓰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조건을 잘 봐라 라고 하는 걸 제가 체크를 해주면 이 문제지에다 체크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이름하여 개요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개요 세울 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 문제를 봤을 때 개요까지 세워서는 끝까지 못 푸니까 제가 올해 그렇게 개요를 세우라는 말을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 개요는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번호로 조건 옆에다가 그냥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는 거지. 다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은 이건 개요 작성이 아니라 개요 판단, 궁극적으로 조건 분석. 이 개요가 안 된다는 소리라고. 개요가 헷갈린다는 소리라고. 이걸 못 나눴기 때문이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릴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이 답안은 좀 써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답안 작성에 대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조건을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셨어요? 그러면 선긋기, 개요에서 개요 파악을 안 됐다는 건, 조건 분석이 안 됐다는 건, 이 답안은 써봐야 하는 거다라는 걸 체크해 드린다고.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노? 아까 제가 인덱스를 붙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찢어 오려 붙이지 않습니다. 시간 없음. 찢어 오려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색깔은 키워드 못 쓴 거. 다시 이 색깔은 조건 분석 못한 거. 다시 이거 알아서 하셔. 녹색이 너무 많이 남았다 집에. 그러면 녹색 뭐 하나 하시는 거지. 선생님 꼭 이 세 색깔이어야 되나요? 알아서 하시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여러분 뭐 하신다? 자기 나름대로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 이건 고난 의도야. 난 항상 여기서 틀려. 틀리는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그것만 반복해서 좀 보신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해설지에 잘 필기를 옮겨 적으시면 이게 되는데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리면서 가보면 문제지를 열심히다 라고 하는 거지. 아직 답안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데 일단 아침에 오셔서 푸셨으니까 제가 선긋기 해드리면 한번 그어보십니다. 다 꽂지 않고 빼여기지 시작합니다. 넘기세요. 이 문제에서 여기 A에 들어갈 말을 써라라고 해서 기억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것만 쓰시면 안 됩니다. 세부 조건 숨겨진 거 어디 있지?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위에서 대화 함축을 일으킨다 하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라고 이 숨겨진 조건을 찾으십니다. 문풀 연습이 좀 되면 쓰셨지? 그 다음, 자, 자료 3을 통해서 학생 1에게 필요한 지도 내용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답 보니까 자료 3에 있는 이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이 힌트를 잘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치? 이것이 바로 자, 아까 뭐랬지? 문제의 지문 속에 힌트가 있다 그랬지? 이게 힌트라고. 여기 힌트라고. 그쳤지? 힌트이지만 힌트처럼 안 보이는 게 문제지. 근데 이게 힌트라고 보이는 날이 온다라고 보는 거지. 왜? 이게 구조도에 계속 있는 내용이에요.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다만 의도를 다르게 파악한다고. 넘어가십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넘어가시면 4번으로 가셔서 4번은 문제를 크게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학습을 위한 글쓰기, 다시 학습을 돕는 역할, 그것이 보고서 쓰기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 줬지? 네, 이게 힌트다 라고 보시는 거고 넘어가시면 자 여기서는 끝까지 그냥 다 줬다. 읽기 발달 단계 이거 없었다가 마지막에 집어넣었다. 없었으면 쓰기 어려웠을 텐데 있었기 때문에 잘 쓰셨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가는 거지.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는 이 디귿에 관련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잘 분석하시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연결되게끔 사회적 의제에 대한 비평문 쓰기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으시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8번은 어차피 의존 명사가 자리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4개로 구분되는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 식사 빨리 하고 오셔서 한번 훑어보시고 들으셔야 되지. 그 다음 넘기시면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8번 6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로 가시면 이 문제에서는
여기 두 번째 조건, 특히 모음 체계의 변천을 고려하여 기억 현상이 근대국어에 이르러 발생한 이유라고 하는 건 이건 서술 방식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쓰신다.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서술 방식에 대한 연습 이건 해보셔야 한다라는 건데 제가 오늘 답안 작성 체크해 둔 것에 통시적 변천은 시대 기준으로 표지를 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줄 거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 힌트를 잘 보셔야 되지 1이 근대고 2가 중세다 라고 하는 이걸 잘 잡아내시면 됩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하는 거지 10번 겨울나무를 보며 겨울 불꽃나무를 보며 여기서 이 키워드를 좀 쓰셔야 되는데 키워드 쓰기가 좀 어려웠지 삶에 대한 뭐 깨달음 이런 거 쓰실 텐데 끝까지 고민하다가 이 비에 대한 걸 제일 쓰기가 어려웠을까봐 일단 쪼잔하지만 요걸 한 힌트로 씹었다. 그래서 시적 공간인 탕과 관련 있는 이라고 하는 예를 힌트로 잡으시면 이게 비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도대법을 하시게 되시면 김송옥의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마지막에 다시 제가 여기 인간관계 측면에서 기업관련의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힌트처럼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찾아볼까? 첫 번째 빨간색을 잡으셔서 김 선생한테 그가 전화를 해서 차나 한 잔 하세라고 하는 위로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힌트 정통적 미덕이 있는 다시 기존의 인간관계 다시 그것은 인정, 한국적 미담, 배려, 그치? 그것이 차나 한 잔 하세로 가는 것이다.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다고. 그래서 인정을 못 쓰실 텐데 숨겨놨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치? 다시 파란색으로 가시게 되면 다 인간관계 측면으로 가야 된다. 문화부장이 나한테 차나 한 잔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정성으로 체크하셨다. 그것은 현대적 체크하셨다라는 거지. 그거 뭐지? 차 한 잔에서 해고하자 시키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은 너는 미역국이다 라는 일소리인 거고 만화 연재를 부탁했는데 차 한 잔 하러 가자라고 해서 연재를 해고하는 거잖아. 해고. 그래서 비정한 도시, 뭐 인간관계 뭐 이거 쓰시는 거다라고 연결됩니다. 라고 다 줄 순 없어. 솔직히 실전 기출 문제면 안 줄 거다 아마. 안 줄 건데 연습해서 쓰시라고 다 줬다라고 보는 거지. 넘어가시면 뚜껍전으로 가셔서 뚜껍전은 A를 못 쓸 것 같았는데 이건 전체를 잘 생각하시면 뚜껍전 하면 뭐 써야 되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선 후기의 혼란한 어떤 사회상이야? 그렇지. 신분제, 신분제의 동료 써야지. 우리 답안지 펼쳐보세요. 신분제 동료 없으시면 안 꼽는 찐빵이다. 신분제가 동료되고 있는 그 조선 후기의 혼란한 사회상을 제시하고 싶은데 되셨어요? 궁극적으로 그건 조선 후기의 혼란한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띠것으로 신분제의 동료라고 크게 쓰시는 거야. 이게 키워드야. 그런데 그것을 여기 A에 써버리시면 여기 쓸 게 없다고 보시면 돼. 그지? 그래서 키워드 배분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신분제의 동료라 함은 여기서는 손님들이 다투는 건데 하필 여기 주인 장선생 노루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건 일로 가셔서 조선 후기의 기존의 질서는 뭔데? 기존의 질서는 신분제야 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궁극적으로 신분제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여기 보시는 이 주인 즉 지배계급에 들어가고 있었던 이 주인에 들어가는 얘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 주인 나오고 손님들 나오고 마지막 전체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료로 가게 된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어. 일단 자, 그러나 힌트는 계속 뭐 하라고? 여기 풍자의 양상으로 힌트 계속 줬고 지금 여기 다 있어서 연결만 잘 하시면 된다. 그지? 넘어가십니다. 라는 거죠. 자, 넘어가십니다. 그냥 한 문제씩 풀어주지. 저 선생님 뭐 하시는 거야? 근데 아니, 이게 더 중요하다. 크게 보고 전체를 싹 훑으시면서 가독성 있게 보면서 내가 놓친 걸 바바바바 딱 체크내는 연습을 하시는데 복습하라 하면 이래 하더라. 이 한 문제 틀렸어. 이 한 문제야.
넘어가자. 노노노. 크게 보시면서 전체 전공고 영역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것에서 내가 지금 다시 배분했고 배치했고 이 문제상에 있는 힌트들을 잡아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다는 거지. 자, 그 다음 3 넘어가십니다. A형 넘어갔고 B형으로 가신다. 1주차부터 협상을 때려 박아놓고 뭐 쓸 건 별로 없지. 시간을 많이 쓰진 않고 개념 정리만 하시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건 이 역할이라는 단어를 이 역할과 연결시켜서 이 해결책 박스, 수락 박스, 거절 박스를 하셔서 이 보관 베트나를 연결시켜서 해결책에 대한 수락과 거절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답안을 쓰게끔 하는 연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불리한 거 수락하거나 유리한 거 거절하는 잘못을 막아주는 게 나의 최선의 대안책이야. 이거 보고 쓸 수 있느냐라는 거고. 자, 국교로 뭐 써야 될지 모르겠는 게 독서의 개념이야. 키워드. 그치? 작년에 고쳐쓰기가 뭐냐니. 뭐긴 뭐야. 구쏘라는 것처럼. 그런데 이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힌트는 다시 올라가시게 되시면 쪼개보셔서 자, 이렇게 쪼갰다. 공부하시라는 의미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독서 요인을 바탕으로 독서 개념을 파악하는 전달, 번역, 상호작용은 뭐지? 저자가 전달하고 텍스트를 번역하여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그 요인을 찾아내는 문제이고 내려가시면 의미, 구성, 과정, 독서, 과정 모형, 기억 모형, 미형 모형 이 정도 줬으면 뭐 해야 되노? 읽기 전 준 거. 모형은 무조건 읽기 전 준 거.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까지 줬는데 그지? 그거 잡아내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또 직접 교수법 모형이가. 직접 교수법은 안 나올 수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모형은 다 직접 교수법이 답이 아니라니까. 네? 넘어가시면 자 여기서는 다 줬지? 이거 총론에 있다. 총론에. 그래서 총론에서 이런 망호가 나온다. 동형 그다음에 뭐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의문 변화, 의문 현상으로 잘 연결하셔서 잡아내시는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능격, 피동에서 여기서는 뭐? 문장 유형 별표, 문장 유형 별표 2019년도인가? 자동사, 타동사, 문장 유형, 자동문, 타동문 그거 써야 됐던 그 기출문제 악몽이 떠오르시면 된다. 목적어 필요 없다? 타동사다 쓰시면 정답 아니라고. 자동문이다, 타동문이다 라는 기출 번호를 내가 매겨드릴 거다 라고 보시면 되지.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시면 자 7번부터 가시면 어차피 A형에서 좀 쉽게 가고 B형에서 앞에 쉽게 가고 7번부터 이제 왜 쓸까? 시간 조절에서 망해라는 문제였다. 지금부터 시간 조절이 들어가는 거다. 자, 지금부터 시간 조절이 들어가는 거다. 한 문제 목 매시면 안 된다는 소리지. 지금 7번에서 너무 욕심을 내시면 8번 우찌우찌 넘어갔는데 뒤로 넘어가 보셔야 돼. 상황을 보셔야 돼. 상위인지라는 건 계획을 잘 세우는 건 시험에 잘 운영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 너무 청렴결벽하시면 안 돼. 너무 고지고대로 푸셔서도 안 된다고. 그럼 뒤를 넘어가 봐. 자, 뒤에 정광용의 사수야. 무시무시하지? 뒤에 봐봐. 국창가 더 무시무시해. 뒤로 넘겨봐봐. 마지막 소연설욕은 읽기도 싫어. 그지? 그럼 어찌해야 돼? 처음부터 앞에를 스피드 있게 푸셔야 한다는 소리지. 뒤에 문학이 배치되고 있는데 다 3분 문학이 배치되고 있으면 앞에 문법에서 시간을 빨리빨리 치셔야 한다는 소리지. 8분 50초 쓰면 안 되고 한 6분 7분에서 빨리빨리 치고 쓸 게 없는 걸 더 쓸 필요는 없다는 소리지. 두 줄씩 쓰고 빨리빨리 가는 거지. 이해하셨지? 그러한 다음 자 7번부터 가시면 7번은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사고력의 문제다. 특히 사고력은 어디서 갈라지냐면 답안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이게 무슨 소릴까라고 여러분을 지금부터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반면이라고 하는 것부터서 요 단락의 내용이다. 이건 답안 작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릴까봐 끊임없이 읽고 있으시면 시간이 다 가고 궁극적 조건 1, 2, 3은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 첫 번째 조건은 작년 그 의문론 박스 주면서 환경 찾아내야 됐던 문제처럼 푸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건 답안 작성과 상관없는데 이해해서 뭘 어찌 해보려고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지? 필요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 여기 만일이 붙어서 더 들어간다. 여기는 필요한데 여기 만일이래요. 요 단락 필요 없다라고 박스 하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8번으로 가시게 되시면 슬픔이 기쁨이기에는 너무 잘 아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잘 아는 거일 수도 욕심을 내면서 무진장 적으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어차피 이건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서 개요짜기를 좀 잘하셔서 여기 각각 이 두 가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가는 거니까 가볼까요? 빨간색으로 가시게 되시면 이 통념을 벗어나는 역설적 표현을 찾아라는 소리지. 그래서 두 가지가 기똥차게 나누어져 있다. 되셨어요? 빨간색, 우리 지금부터 슬픔의 힘을 강조한다. 그것이 작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다. 되셨어? 그것이 각각 두 가지 지향하는 슬픔의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그 슬픔의 힘이라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슬픔의 힘이라는 작가가 지향하는 그 바람직한 가치는 무슨 단어 쓰시면 돼? 이타적인 단어 쓰시면 된다. 이타적. 그지? 그 다음 빨간색을 했다면 파란색을 잡아서 또다시 여기 보실까? 통념에 벗어난 두 가지 표현에서 기쁨에 대한 비판이다. 그것은 작가가 그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다. 되셨어? 그리고 출발하시면 비판, 기쁨에 대한 비판. 그것은 뭐다? 올라가시면 여기 보시면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라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지. 자, 이렇게 가셔서 무관심한 너의 사랑은 뭐에 대한 거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이기적이라고 보시는 거지. 그래서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것과 위에 소외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이타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기와 이타를 키워드로 집어넣으면서 각각 쓰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탄제를 따라 하려다 망했다. 아유, 뭐 성탄제 같은 문제는 어디서 뺐는지 비슷한 것들을 빼내는데 머리가 빠질 것 같다. 넘어가시면 자, 9번 시간 조정이라고 쓰셨습니다. 그지? 9번 시간 조정이라고 쓰셨습니다. 이 문제는 뭐가 생각나지? 이거 오상훈의 유해 생각나시면 된다. 다만 또다시 힌트를 명확하게 따라고 보시면 자, 힌트 볼까요? 여기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것으로 줬다니까? A, B는 모두 과거의 해상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서술상의 특징에 따라 장면의 형상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모두 다 과거 해상이야. 그래서 이 사수 대결하다가 병원에 자기 쓰러지고 병원에서 눈을 뜨고 난 다음 과거 해상을 하잖아. 그지? 그 내용으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 줬으니까 이렇게 서술상 특징을 잡아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는 거. 오상훈의 유해 보실 때 생각하시면 이 과거 현재라고 보시면 돼. 과거인데 현재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여기서 잘 조건 쪼개시면 여기 작을까? 개요 아니면 조건 분석이라고 쓰실까? 라고 쓰실까? 선생님 A와 다른 B의라고 하면 선생님 A 쓸까요 말까요? 써야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A 쓰고 B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물론 포인트는 B에 있는데 A도 써줘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A가 뭐라고? 과거고 B가 현재고 그래서 그 서술상의 특징은 현재 현장성 생생함 이런 거라고. 그래서 각각 쓴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다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뭐하러 줬겠노 A를. 있는 건 쓴다라고 보시는 것. 자, 그 다음 가시면 10번 이 복창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는 관동별곡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체크해 준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 복창가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지? 빨간 색깔 제가 칠해드린데 이 가족 공동체 그래서 뭐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효 이게 제일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요 A북 다시 하친에 대한 효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고향으로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적 유배가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빨간색 포인트고 일반적 유배가사는 뭐다? 여기 전형적인 유배가사는 아이고 임금이시여 감사하다. 나를 남쪽으로 북쪽으로 유배를 보내줘서 근데 임금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시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다시 여기 보실까요? 그 안에서도 유배를 떠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백성들에게 비를 뿌린다라고 하는 사비류를 내린다라고 하는 게 관동별국의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요해. 그 사미류를 내리게 하리라라고 하는 비를 내리게 하리다라고 하는 이 첫 단락부터 있으니까 요 밑에서 찾으려고 하지. 근데 요즘 시험은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고 보는 게 비인간적이라 하실 수 없는데 3위를 어떻게 찾노? 성탄제도 푸는데 뭘? 응?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마지막 8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자, 이건 음모 모티프인데 소현설록은 여기다 쓸까요? 위에다가? 이제 무슨 사건이야? 인물이라고 쓰세요.
자, 인물, 또 인물.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 돼? 여기서 나쁜 사람 누군데? 요 음모자가 누군데? 여씨. 그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동그라미 치면 돼. 그지? 그지? 근데 이 여씨가 누구를 지금 시기 질투해? 그렇지. 서씨라고 하는 석씨 얘를 시기 질투한다라고 보시면 돼. 문제 속에 나오는 이 상서와 양부인이 누군데? 라고 보시게 되면 상서는 자기 남편이겠지. 그지? 그지? 상서는 어디 있노? 동그라미 체크하시게 되면 여기 상서의 서모 석파가 나와 있었고, 다시 내려가시게 되면 양부인과 상서가 나와 있었지만 이 양부인은 자기 시어머니다 라고 여기 다시 체크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물 나오는 순간 모듈에다 체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 자기 신복은 누구? 다시 여씨랑 여기 나는 시녀 개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음모자가 시녀 개성한테 가서 야, 우리 시어머니 방에 가가지고 석씨가 썼던 글을 네가 마치 찾은 것처럼 해가지고 어머 이게 뭘까라고 네가 앞에서 한번 해봐봐 뭐 이런 얘기잖아. 지금 여기를 못 읽으시면 이 무슨 음모인지 잘 몰라. 얘가 시녀한테 가서 석씨가 썼던 글 같은 것을 네가 숨겨놓고 네가 찾은 것처럼 해가지고 어머니 눈에 보이게 하라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인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시려고 뭐 한다고? 수능 문제 좀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키워드로 대별해서 끝나게 되면 이런 언행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교훈서라고 가시게 됩니다. 라고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건 잘 쓰셨더라고. 처벌로 기결하는. 처벌로 기결하게 되는 건 이 누구? 양부인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무릎을 꿇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찾게 되고, 다시 보시면 이 상서에 들어가고 있는 요 단락과 관련되는 것을 다시 찾으시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단락에서 교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 처벌을 쓰셨는데 교훈서, 올바른 교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상서는 용서해주지. 그래서 교화라는 단어가 유교, 윤리, 뭐 도덕 옆에다가 좀 써놓으실 수 있다라고 체크하신 겁니다. 라고 보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지의 선긋기를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집에 가서 복습도 이런 식으로 더 확장하시면서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아직 답안을 보시게 되면 해설지 복습을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뭐 하지? 오늘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지지 4번 해설지를 볼 건데, 제가 7, 8은 답안 작성 특강이라고 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봤자 연습을 좀 하신 상태에서 모의고사 좀 와서 이때까지 자기가 쓰던 패턴들을 한번 쑥 끌어모으는 방식이 필요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답답하지만 부딪혀서 자기가 쓰는 패턴을 생각해서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문제식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쳐드린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날 가서 엉망진창으로 써도 돼. 키워드만 있으면 얘기해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답안 작성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데, 어찌되었던 지금 제가 하나 복사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 두 사람의 답안지입니다. 미리 풀어본 거 아니고 어차피 어차피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에 좀 익숙하고, 공부를 한 2, 3년 했을 때는 이런 답안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야. 그래서 열어보시게 되면 잘 열셨어요? 제가 넘겨드렸지? 자료 올려드렸지? 땡카펜 잡으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표지 지문 키워드라고 했더니 표지를 어디까지 쓴다라고? 표지를 이까지 쓴다. 그럼 답은 어디 있는데? 간단하게, 표지는 간단하게, 표지는 간단하게, 표지는 간단하게. 여기 이름 여기 칸을 벗어나지 않게 써라. 색칠, 표지는 간단하게. A 기억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정석입니다. 어떻게 쓰는 게 정석이냐면, 표지, 니은 측면에서 자료일에 얼굴을 찡그리며 지문. 그래서 키워드가 뭔데? 비언어적 표현. 그래서 이 3종 세트다. 되셨어? 표지, 지문, 키워드. 지문, 키워드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다만 표지, 지문, 키워드 이런 식으로 계속 짧게 쓰는 패턴을 연습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은 내려가셔서 이 디지털 텍스트 읽기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런 식으로 숙련된
즉 어느 정도 합격권으로 근접해 있고 아니 작년 1차 합격이기 때문에 합격권에 들어가는 시험 답안지라서 쓰는 방식을 아는 거야. 디지털 텍스트를 할 때 이 막 상위인지 전략이 왜 필요하느냐 그 필요성을 써라. 상위인지 전략이 왜 필요하느냐 필요성을 써라. 잘 모르겠다 그지? 근데 어떻게 썼느냐 문제에 있는 상위인지를 가져가서 내가 읽어가면서 스스로 점검 조정해야 읽기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썼지. 그러면 이걸 힌트로 줬고 이걸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로 풀어서 분량을 쓰고 있지? 이해되셨나? 물론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내가 모르겠으면 딴 말 하지 말고 비슷한 말로 그래서 몰입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상위인지 내가 읽고 있는 게 적당한 게 판단한다고. 자, 지금 답을 안 보셔서 무슨 말인지 몰라. 넘어가시면 내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내가 이 설명하고 쉴 거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아까 의존명사 문제는 딱 문제를 꼴을 보아하니 4개 묻는 것 같은 거야. 그럴 때는 그런 건 한정없이 쓰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서 하나, 둘, 셋, 4개 조건별 한 줄씩 분량을 아예 먼저 계산하고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씩 써야지 이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돼. 아니면 한도 끝도 없이 간다. 내가 조건별 분량 조절을 잘했다. 이렇게 써놓은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탐구형은 조건별 끊어서 쓰시는 게 좋다라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통시적 내가 그 답안 작성 연습을 좀 해야 한다라고 체크해 드린 것으로 모음 체계 변천을 통해서 이 음라우트, 보이지? 그 문제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통시적 변천은 시대를 표지로 쓰고 있지? 근대로 시작해서 1번을 쓰고 중세로 2번을 쓰고 있지. 왔다 갔다 쓰지 말고 시키는 대로 시대를 표지 기준으로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지? 내가 채점을 해주면 거의 이런 걸 체크해 주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겨울나무야. 잘 숨가쁜 나무 어린 시절 잘 찾았지? 그래서 막 흔들린대. 방황 갈등했대. 그러면 어린 시절 숨가쁜 나무 어린 시절 흔들리는데 다시 마흔쯤이라고 하는 겨울나무에서는 마흔언저리의 겨울나무 마흔언저리가 한 줄에 있잖아. 이행첨일. 그래서 어린 중년 맞췄지.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하는 거지. 방황과 갈등과 여유와 의연한 삶을 키워드로 여기를 좀 더 추가해야 돼. 대립되는. 방황과 갈등에서 중년이 되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수용. 근데 그게 지금 죽었다 깨나 생각이 안 나는 거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계속 쓰는 거야. 여유로운 태도에 대한 깨달. 내가 여유를 언제까지 쓸 것이고 내가 막 계속 막 이런다고. 여기다 쓸까? 키워드 수용. 긍정적.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임.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났던 거지.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자기가 빨간색으로 쓰는 거야. 긍정적 수용, 자연의 순리를 쓰는 거야. 되셨지? 이걸 한 판에 옮기는 거야. 한 판에 옮긴다고. 어디? 뭐 자연물 관련된, 깨달음 관련된, 뭐 거기다 옮겨 놓는 거지. 그런데 다만 이 맥락이 기억이 되면 수용,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인다가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 이 맥락상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보시는 거지. 자, 내려가시면 아까 그 두껍전에서 이 상자 자리 다툼을 조건 1에 썼기 때문에 밑에 거짓말에 대한 다른 걸 썼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썼다? 조건별 키워드 배분을 잘해야 한다라고 조금 더 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너무 어려운 소리 같은데 이걸 기억하십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표지는 짧게 쓴다. 표지 지문 키워드를 연습해서 단락별 짧게 치려고 연습한다라고 보는 것. 됐지? 그리고 난다 뭐 한다? 문제에 있는 힌트를 최대한 찾아서 키워드로 비벼 넣는다 라고 하는 거. 넘어가시면 문법 같은 건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조건별로 한 줄씩 치는 게 좋다. 통시적 변천 양상은 시대를 표지로 줘라. 내려가시면 자 문학이 난리 난다. 문학. 여기부터 문학 키워드에서 아주 꼼꼼하게 채점하셔야 됩니다. 대충 맞는 말 같은데 여기 내가 하나씩 체크해 줄 때 신분제 동료 없다거나 여기 뭐 이타 이기 이런 거 없다거나 뭐 인정 배려 이런 거 없다거나 하시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 빨간색 키워드들을 한 판에 빡 꽂아 올리셔서 제가 아까 언제 하라 그랬지? 이 문제 맥락 속에 이 문제를 맥락을 기억하고 다시 이 학습 계획표가 만들어져 있는 본인의 학습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주간에 이 복습을 할 때 이걸 떠올리셔야 돼. 아, 내가 그때 이걸 못 썼으니까 이렇게 묻겠지. 그럼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지라고 이 연동이 되셔야 돼. 그치? 자, 일단 첫 번째 시간 제가 1시간 동안 뭐 했냐면 그 해설 지금부터 한 10분 쉬고 하실 건데 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신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방법과 전략을 배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10분 쉬시고 다시 국계문법 문학 순서로 제가 40분씩 치면서 하겠습니다.